자, 그럼 오늘 볼 게 뭐냐면 실수 체계 내에서만 존재하는 기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대해서 좀 지금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 단원을 두고 정리를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좀 잠깐만 너무 확대되네. 이렇게도 되네. 자, 봅시다. 그래서 샵 몇 번이죠? 7번. 절대값 실수 주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기호.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문제 풀면서 알긴 아는데 한 번쯤 그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 절대값 기호 보셨죠? 다음 기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절대값 기호의 정의가 뭐죠? 정의, 뜻. 수직선 상에서만 정의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원점을 잡고 어떤 숫자 x가 잡혔을 때 그것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결과물로 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거리 개념이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어떤 숫자, 여기 실수만 들어가고 이것의 정의는 x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 연산기호인데 이 절대값이라는 연산기호의 키포인트는 거리 개념입니다. 항상 양수죠. 병이거나.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자, 이걸 조금만 더 확장시켜 봅시다. 좀 확장시키는데 수직선 사이에 얘는 0과 x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조금 응용을 해서 내가 a라고 b라는 두 개의 숫자를 잡았을 때 수직선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뭘까? 얘는 이제 원점으로 했으니까, 그쵸? 원점으로 했고, 얘는 그냥 원점이 아닌 숫자, 두 숫자를 잡아서 거리 개념을 찾고 싶다. 그러면, 예? 여기서는 b-a지. 그럼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두 개의 거리가 어떻게 되지? a-b지. 자, 수직선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큰 수라는 룰이 적용되는 거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수식화시킬 수 있겠지? b가 더 클 때는 거리 개념이 뭐다? b-a로 결과물이 나오고 a가 더 클 때는 결과물이 뭐로 나오고 a-b로 나오고 그쵸? 자, 이걸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값 a-b 그쵸? 자, 이 기호는 푸시오라는 뜻도 있는데 얘가 b가 더 크면 이렇게 나오고 a가 더 크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기다 부호가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쵸? 이거는 계산할 때 이렇게 하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읽으면서 독해하듯이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얘를 보고 의미를 이해할 때는 수직선 상의 두 실수 A, B 사이의 뭐다? 거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계산하는 기호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얘는 이런 의미를 가진 기호 하면 좀 쉬워요. 알겠어요? 따라서 이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x 빼기 제로 딱 이렇게 이해하면 x와 원점 사이의 거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이해시키는 게 조금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의 성질. 자,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정의했더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의 성질들이 있는데 이거는 빠르게 외워놓고 빠르게 써자지 그때 이걸 막 왜 그런지 이렇게 생각하자가 아니야. 성질 같은 경우는 루트라는 기호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지는 잠시 까먹어도 제곱했을 때 지워지면서
A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부호 바뀐다는 거를 그냥 딱 기억해뒀을 때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듯이, 그쵸? 이 성질 같은 경우는 빠르게 탁탁탁탁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해도 되나 마나 뭐 고민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성질 첫 번째, 절대값 x라는 기호는 x가 양수이면,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양수이면 그 숫자 자체가 뭐다? 떨어진 거리니까 그냥 x인데, x가 음수면 그 음수는 거리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부호를 바꿔줘서 양수로 바꿔야지 거리 개념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부호를 바꿔서 답해라. 그럼 계산할 때 쓰는 스킬입니다. 왜? 절대값 기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없어져야지 계산이 되니까 계산 굳이 하려면 이렇게 바꿔서 나눠라. 범위를 알아서. 그러면 절대값 x 옆에 등호가 붙었어. 그럼 당연히 결과물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여기까지는 정의고.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딱 a가 되는 숫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a도 있고 마이너스 a도 있다. 두 개 돼. 오케이? 아시죠? 절대값 x가 2가 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냐? 거리가 딱 2인 걸. 수직선상에 뭐가 있다? 이쪽 방향으로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절대값 x가 어떤 수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철저히 수직선상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딱 a인 숫자는 a도 있지만 마이너스 a도 있지. 그런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더 멀면 a보다 더 큰 숫자이거나 마이너스 a보다 더 작은 숫자여야지 가능하죠. 따라서 얘를 풀 때는 바로 x는 a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딱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야, 내가 이거 지금 이걸 어디다 쓰고 있어? 큰일 났네. 또 바보 순간이동인데. 자, 순간이동하겠습니다. 자, 순간이동하겠습니다. 4번. 그러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면? 수직선상의 그림을 딱 그립니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인 숫자는 정확하게 뭐가 있다? a하고 마이너스 a 두 개가 있지. 근데 그 거리가 더 가깝다 그러면 숫자의 체계 내에서는 원점으로부터 더 가까우니까 a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a보다는 좀 커야 되겠지.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의 값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수직선상에 쭉 그려서 거리가 a인 지점에 있는 숫자와 b인 지점의 숫자를 쓰고 거리가 또 반대 방향으로 a만큼 b만큼인 지점의 숫자를 쓰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는 좀 멀고 b보다는 좀 가깝다. 그러면 요 사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떨어진 거리가. 그쵸?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너무 가깝지도 말고 요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x는 a하고 b 사이에 있거나 아이고 이렇게 눌러 또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몰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딱 나와야지. 잘 이해 안 될 때는 수직선으로 그려서 이해하세요. 근데 바로 딱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6번 가봅시다. 이것도 잘 쓰인데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같다. 두 수의 절대값이 같다. 무슨 뜻이야?
두 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대. 그 뜻이 무슨 뜻이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A는 B하고 A는 마이너스 B? 정확합니다. A가 B랑 같든지 같은 수든지 부호만 다르든지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7번 또 잘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뜻이다? 이것을 이건요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이건 항등식이야. 실수 범위 내에서 A가 실수이면 이건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난 8번째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전체 절대값 해도 되죠. 맞아요? 자, 그럼 그 증명하는 거는 좀 생략하고 그럼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자, 절대값 기호 예제를 좀 봅시다. 첫 번째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2 이꼴 3을 만족하는 x의 값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쉬운 것부터 잘 쓰세요. 무조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는 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선 이게 다 벗겨져야 돼요. 따라서 범위를 나눕니다. 앞에 있는 기호는 1이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x가 1보다 커지면 그대로 뭐다? 양수. 1보다 작아지면 음수. 뒤에 있는 놈은 2라는 놈을 기점으로 해서 2보다 더 커지면 양수. 2보다 더 작아지면 음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획이 3개로 나눠지는 거야. 4개가 아니라. 왜냐면 1보다 작은 영역은 둘 다 음수가 되는 영역.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커졌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지만 얘는 여전히 2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 그러면서 둘 다 양수. 그래서 3가지로 풉니다. 둘 다 음수일 때는 절대값 기호의 성질에 의해서 부호가 다 바뀌어서 정리되면 이제 비로소 계산이 됩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산이 되게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래놓고 이런 의미예요. 에이구 x가 1보다 작은 숫자를 여기서 대입하면서 풀 때는 계산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고 그러면 -2x 플러스 3은 이꼴 3이니까 땡땡 해서 x는 제로. 하지만 이 제로가 1보다 작은 쪽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서 풀 때는 수식이 좀 바뀝니다. 얘는 안 바뀌고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얼마야? 1 이꼴 3이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이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숫자를 대입할 때는 여기 있는 수식이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둘 다 부호가 바뀌지 않고 계산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2x-3은 3 해서 2x-6 무슨 마이너스 같은 소리 없어. 6 이렇게 해서 x는 3 이렇게 풀겠죠. 자, 그런데 정의를 좀 이용해서 풀자 그러네요. 정의. 가급적이면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수학은 나중에 해석적인 부분이 자꾸 강조가 돼서 앞에 있는 부분의 뜻이 뭐죠? 1과 x 사이의 거리. 그렇지. 뒤에 있는 놈의 뜻은 2라는 숫자와 x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1 해놓고 2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내가 x를 뭐 한 이쯤에다가 더 써. 그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합은 언제나 얼마야? 3? 1이죠, 1. 그쵸?
그러면 거리의 합이 3이 될 수가 없는 구간이네? 그래서 여기 1이 나오는 거야. 1. 얘는 x값과 관계없이 언제나 수식적으로 1이 나온다는 뜻이 뭐냐면 x가 요 사이에 있으면 거리의 합이 1로 일정하니까 3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럼 x가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x가 이쪽에 있다 치자. 그러면 1로부터 떨어진 거리에다가 2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을 더하면 3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여기 내가 여기를 거리니까 뭐 r 정도 할게요. 그럼 요 거리는 뭐 또 다른 문자로 하지 말고 2에서부터 1까지 거쳐서 r을 더한 거니까 r 플러스 1이라는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거리의 합이 3이 되려면 이 r은 2니까 r이 2면 1이면 되지. 아, 그러니까 이 x는 1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다? 0이 가능하구나. 그 뜻이 바로 있어요. 그럼 구조적 동질성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한 칸 가야죠. 따라서 여기서 한 칸 더 간 3에 x가 위치해 있으면 얘가 1이고 얘가 2가 돼서 답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해두면 조금 확장 한번 해볼까요? 실전형.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4의 최소값? 최소값 찾아봅시다. 그럼 이걸 다 풀어가지고 계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뭐 최소값이니까 좀 애매모호해져요. 그쵸? 최소값이 얼마냐? 자, 그러면 수직선상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시면 돼요. 0, 1, 2, 3, 4를 분기점으로 해서 x가 어느 군데 한 군데 딱 잡혔어.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바로 얘 결과입니다. 그럼 x값을 막 바꿔가면서 길이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아니야 일단. 그치? 뭔가 얘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그려봅니다. 구조적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얘는 좌우 양방향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0, 1, 2, 3, 4 해놓고 선생님 여기다 한번 갖다 놔볼게요.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는 뭐가 돼? 1이지. 그럼 얘가 요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2로부터 떨어진 거리 더하기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더하기 4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을 각각 최소로 해야 되겠지. 그럼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최소가 어디야? 1에 딱 있을 때지. 맞지? 그럼 얘일 때는 x가 1일 때야. x가 1일 때가 최소. 그쵸? 구간을 바꿨어. 0, 1, 2, 3, 4 해놓고 요 라인으로 넘어왔어. 그럼 x가 여기 있었다.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얼마야? 1이지.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떤 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돼야지.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야? 뭐를 일정해 또? 0에서 3, 2q 3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어차피 길이가 얼마야? 3으로 또 일정하지. 그럼 얘 두 개의 길이의 합은 1이고 얘 두 개의 합은 얼마로? 얼마로 일정해? 3으로 일정하죠.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있어? 이 퍼레이가 전체 길이의 합을 결정하겠지. 그럼 얘가 가장 짧아질 때가 어디야? 2라는 위치에 있을 때지. 맞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구조적 대칭성이 있으니까 1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낫다. 그럼 1하고 2를 비교해요. 누가 가장 가까워? 1에 있을 때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일정한데 거기다 이거랑 이거 더 더해야 되죠. 그쵸? 2에 있을 때는 어때요? 얘는 0이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계산을 좀 해봅시다. 여기 1일 때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얼마? 2 더하기 3에서 여기까지 하면 또 2
3에서 1까지 1을 더하고 4에서 1까지 하면 3 더해야 되니까 거리합이 얼마가 돼요? 거리합이 7 정도 되겠죠. 얘는 2에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얼마? 2.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얼마? 4. 그래서 6이네? 그쵸? 그럼 얘가 6일 때가 제일 작겠네? x는 정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 이해가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최소값이 x가 2일 때다 그래서 6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문제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 2x-7 가로 열고 이꼴 뭐 x 플러스 3 대장 4 뭐 다음 푸세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이런 거니. 이게 더 쉽지. 어떻게? 어떻게 풀어? 요 가운데 있는 게 뭔지. 통째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인 숫자는 4하고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4밖에 없죠? 나눠서 이렇게 딱 풀면 되는 거야, 그쵸? 뭐 범위를 나누기 전에 뭐를 먼저 떠올려라? 정의를 먼저 떠올리란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가 되는 수는 4 아니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그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거 어떨까? 순간이 이렇게. 자, 세 번째. 그럼 절대값 2x-7 해놓고 4보다 작다. 자꾸 요 안에 있는 건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정의를 이용하세요. 뭐 얘가 뭐 어쨌든 간에 어떤 결과물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더라. 그 얘기야. 그럼 2x-7의 결과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바로 풀어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은 정의를 잘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꼴 0을 푸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x가 0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나눠도 되는데 이럴 때는 이 x의 제곱을 잘 주시하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얘는 이것과 같죠? 그럼 절대값을 억지로 붙일 수 있는 경우도 때로는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치환이 잘 되는 거니까. 그 나눠도 풀어도 되는데 그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보면서 뭐가 더 편한지. 어떨 때는 절대값을 붙이면 더 편하죠. 그럼 얘를 치환을 해서 어떻게? 절대값 x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절대값 x가 4 또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 생각을 하면서 풀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인 x는 뭐하고 뭐가 있다? 4하고 마이너스 4가 있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1인 놈은 없다라고 해야 되지. 1하고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x는 어이구 그쵸? 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되겠어요.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2개 들어간 1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대충 다 2차 방정식. 그쵸? 2차 부등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예제 정리합니다. 3개짜리 많거든요. 자, 그러면 8번째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정의. 우리가 이 가우스 기호는 문제 풀 때 다 그 기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정의가 한 가지로 안 나와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호의 형태는 거의 안 바뀌는데 가끔 바뀔 때가 있어. 가끔 그냥 fx로 나오든지 막 그래. 가우스 x의 기호의 정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의가 뭡니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죠. 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자, 항상 리뷰를 해서 그 의미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키포인트는 정수겠죠. 일단 항상 정수가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넘지 않다를 우리말로 바꾸면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이하다. 그런 얘기죠. 아까 준이가 잘못 얘기한 거는 작다가 아니라 이하다. 이하라는 거예요. 이하의 최대 정수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x 이하의 최대 정수값을 찾아라. 근데 실제로 가우스는 이 기호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정의를. 그래서 원래 가우스가 정의했던 대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기호의 정의가 나오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가우스 2.73 하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2. 그렇죠? 그럼 가우스 루트 21 가우스 루트 21은 몇 점 몇 몇? 4점 얼마 하니까 4를 떼버리고 소수점을 떼버리고 4 정수 부분을 하면 되겠지. 가우스 파이는 3점 얼마 나가니까 쭈루룩 작아지다가 3하고 딱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일단 합시다.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 뒤에 있는 어떤 소수 부분이 유한하든 유한하지 않든 그 소수 부분을 날려버린 정수 부분이 되죠. 그래서 가우스는 실제로 x의 정수 부분을 답으로 해라 라고 정의했습니다. 단 양의 소수 부분에 대한이란 말이었어요. 양수가 뭐야? 양의 소수 부분에 대한 정수 부분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수일 때는 쉽게 정수 부분이다가 이해가 돼요. 그쵸? 근데 이거 음수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73 마이너스 2.73보다 작아져야죠. 그럼 최초로 만나는 수가 뭐야? 마이너스 3이요. 선생님 소수 부분만 날리라면서요. 근데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수식으로 숫자로 계산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0.73을 더 뺀 수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1을 더 빼고 여기다 1을 더하게 되면 숫자 자체는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얘가 양의 소수 부분을 가진 수로 바꿨을 때의 정수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직선상으로 보면은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있으면 마이너스 2.73이라는 숫자는 이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인데 양의 소수 부분을 버려버린다는 행위는 양수를 버려야지 작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음수를 버리는 건 뭐야? 커지는 행위란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0.73을 버려버리면 거꾸로 커져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수식으로 볼 때는 양의 소수분을 버려라는 얘기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양의 소수 부분에 대한 정수 부분하면 양수를 버리니까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나와도 이거 가우스 기호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우스 x의 결과는 x가 n 플러스 알파일 때 이렇게도 됩니다. 알파일 때 알파이고 n은 정수
알파는 양의 소수 부분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어떤 가우스 기호의 결과가 n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x가 n 플러스 알파의 구조를 가질 때 정수 플러스 양의 소수분의 구조로 변경시켰을 때 요 가우스 기호를 씌우게 되면 이 정수 부분이 튀어나오는 어떤 기호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정의합니다. 문제에서 중학교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고 고1 때까지도 이 정도로 많이 나오다가 고2, 고3 올라가면 2번, 3번의 형태로 가우스 기호를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 다 알아두세요. 자, 그럼 가우스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해보고 몇 가지 또 예제 들어보고 좀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우스 기호의 성질. 자, 첫 번째, 계산법을 위한 가우스 기호의 성질이 있겠죠. 가우스 기호도 딱 튀어나오면 계산이 안 돼요.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어. 그치? 그치? 그래서 가우스 x는 언제나 항상 벗겨줘야 된다. 어떻게 벗겨주냐면 가우스 x가 n이라고 바꿔야 돼. 가우스 x를 n이라고 바꿔서 풀어야 돼. 다만 범위를 그때그때 나눠서 풀어야 돼. 언제 n이 나와요? x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하나 큰 수보단 작을 때,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n. 얼마일 때 x가 n. 얼마면 n이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를 멋지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n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 큰 수보다는 조금 작다. n 플러스 얼마. 알겠어요? 그럼 이거일 때는 가우스 x가 n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막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우스 x 안에 k라는 정수가 끼어 들어갔어. 그럼 얘는 가우스 x 플러스 k라고 정수를 바깥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단 k는 당연히 정수겠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 x의 정수 부분이잖아. x의 정수 부분에다가 소수 부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k는? 안 미치죠? 그럼 바깥으로 빼놓고 x의 정수 부분만 계산한 연후에 다시 k를 더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게. 그치? 자, 요런 게 가우스 기호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가우스 계산법. 쉬운 거부터. 가우스 x가 3이다. 그럼 x는 3. 얼마죠? 답이 뭐야?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수가 얘를 3으로 만들다. 그쵸? 가우스 2x-7이 3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x-7이라는 숫자가 3. 얼마다 한 다음에 막 변형해서 풀면 되죠? 쉬워요. 그러면 가우스 2차 방정식 끝났어. 가우스 2x-7 플러스 3 다 넘겨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그쵸?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요거 요렇게 풀으셔도 되겠지. 근데 이거 어차피 정수잖아요. 그럼 가우스 2x 빼기 7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우스 2x의 결과가 얼마? 아, 간지러워.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x가 얼마면 돼요? 10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수 부분을 뺄 수 있다.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풀이는 어떨까요? 자, 이런 풀이는. 그러면, 가우스 x가 2분의 7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다음을 보세요. 어떻게 풀지? 정의로 돌아가서 가우스 x는 결국 정수지. 그렇죠? 자, 2분의 7은 몇 점 몇? 3.5지. 그럼 얘가 3.5하고 6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를 도정해주면 되죠. 걔는 정수니까 4. 얘가 가우스 X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결과물이 뭐밖에 없다. 이 범위 내에서는 4하고 5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바꿔서 X는 4. 얼마이거나 5. 얼마이면 되는 거지. 근데 X는 한꺼번에 4보다 크거나 같고 4. 얼마 5. 얼마 가다가 6보다만 작으면 되지. 오케이, 그냥 다 올려. 이런 분수 따위는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가우스 2차 부동식 같은 거 해볼까요? 한번 가우스 이거 안 적어놨나? 가우스 x-1 가로 닫고 제곱, 그쵸? 플러스 가우스 x 플러스 3을 푸세요 그랬더니 이걸요 푸세요. 선생님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이 안 돼요. 어떡하지? 치환하고 싶잖아, 그쵸? 이거 분명히 치환이란 말이야. 치환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바깥으로 빼면 되지. 근데 바깥으로 뺄 때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이런 놈들 봤어. 얘가 얘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곱을 냅둬. 왜 제곱하고 같이 계산해줘. 저 제곱 밑에 있는 놈 있지? 걔를 이렇게 빼줘야지. 그치? 자꾸 한꺼번에 계산하는 습관이 자, 그러면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전기의 정리가 돼서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러면 가우스 x 마이너스로 바꿀게. 가우스 x 마이너스 2 해서 인수분해 해도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1 해서 가우스 x 마이너스 2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치환해서 한 다음에 1차 가우스 방정식으로 푸시면 되죠. 자, 가우스 x가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거나 가우스 x의 결과가 마이너스 2 나오게만 한다면 얘는 얼마든지 0이 될 수 있다, 그거는. 가우스 x가 2가 되면 x는 2보다 크거나 앞으로 3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바로 그 숫자보단 좀 커야 돼. 왜?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1 된 거니까. 그리고 1 큰 수보단 작아야죠. 이해가요? 이렇게 그리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석적인 측면인데 정의와 성질이지는 않고 그냥 참고로 확장. 뭐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정수론하고 연결시켜요. 정수론. 정수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우스 기호의 의미는 뭐냐? 가우스 기호는 가우스 n분의 x 해놓고 n은 정수야. 뭐? n은 정수. 어디다 쓰니 이거? n은 정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x를 n으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그쵸? 그럼 이거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n으로 나눈 나머지가 r이는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정수론에 의하면. 그럼 얘의 결과는 q 플러스 n분의 r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n으로 나눈 나머지 r은 n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0. 얼마인 소수분이 나오면서 얼마? q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n분의 x라는 건 뭐냐면 x를 n으로 나눈 뭐? 몫이 되는 거야. x에 n이 몇 번 들어가냐? 그런 얘기. 알겠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가우스 3분의 17 계산할 때 이 의미를 물론 0. 얼마 해도 되는데 17에 3에 몇 번 들어가?
5번 들어가죠. 그럼 5번 들어간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의미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진법이 없어져서 그런데 진법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얘를 뭐 3의 제곱, 3의 3승 해가지고 그 의미가 뭐냐? 진법으로 봤더니 뭐다 그게 뭐 3진법에 세 번째 자릿수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확 꽈가지고 내오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행히 진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만큼 확장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6 복소수. 자, 컴플렉스 넘다. 자, 컴플렉스가 무슨 뜻입니까? 복합적인, 그렇죠?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컴플렉스가 종합, 합치다라는 뜻인데 이 복소수라는 거는 실수와 우리가 좀 이따 배우면 이제 두 가지 수의 개념, 서로 소인 두 가지 수의 개념을 합쳐놨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복소수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배우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수 2의 숫자로 수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 그런 얘기고 그걸 합쳐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불러요. 단계별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주 중요한 거. 여기 나오냐? 아이고 미안해요. 카메라가 안 나와요. 자, 첫 번째 허, 수, 단, 위, 아이의 정의부터 가야 됩니다. 그냥 이제 새로운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가 처음 배울 때 제곱근의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무리수, 실수 범위를 확장했듯이 새로운 숫자를 배우고 그걸 합쳐서 수의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뭘까? 그걸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 해보고 그쵸? 그걸 가지고 시계값도 계산해보고 알겠습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자, 허수단의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정의는 뭐냐면 제곱했을 때 여러가지 숫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를 상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말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제곱했을 때 넓이가 세상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정사각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 속에 있다 그런 거예요. 표현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돼요. 알겠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 표현이 안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 표현이 이제 됩니다. 왜? 배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라? 루트 2는 우리가 얘랑은 좀 다른 개념의 숫자인데 표기법을 제곱했을 때 어떤 숫자가 되는 놈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표기법을 그대로 갖다 놓게 되면 혼선의 여지가 있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기호화시킵니다. 뭐를?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자, 그 i는 뭐냐? 이미지 나리 넘버 또는 나리얼 넘버. 그건 뭐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책에는 이미지 나리 넘버, 어떤 놈은 이미지 나리얼 넘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상 속의 숫자다 그런 얘기예요. 존재하진 않는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 가정해놓고 우리가 수학적 논의를 진행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허수는 어디에 쓰이냐면 지구상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영역은 내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자기파 할 때 전자기파의 위치를 얘를 통해서 위치만 나타낼 때 쓰고 실제로는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특징만 이용해서 표현만 하지 사실상 그 숫자를 진짜로 이해해서 뭔가를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만들어 놓고 쓰는 분야는 없습니다. 전자기파 이해는 아무래도 우주를 이해할 때 타임머신 같은 거 이해할 때 아마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한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i는 뭡니까?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은 기호입니다. 알겠어요?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은 기호야. 자, 그래서 그럼 i라는 게 뭐냐?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왜 선생님 이것만 배웁니까?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도 있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는 허수 단위의 i의 성질을 배운 다음에 이것만 정의하면 나머지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허수 단위 i의 성질, 단위라는 얘기는 가장 간단하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 허수 단위 i의 성질. 자, i는 i인데 i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1?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제곱하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돼야죠. 자, 양변에 i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i의 3수는 마이너스 i가 돼. i의 4수는 뭐야? i의 4수는 얘 제곱하면 되니까 1이지. 그럼 i의 5수는 얼마야? i랑 같은 거지. 그쵸? i의 4승 1이니까. i의 6승은 다시 마이너스 1과 같고, i의 7승은 마이너스 i랑 같고, i의 8승은 다시 1랑 같고. 그럼 i의 얼마? 9, 10, 11, 12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되면서 숫자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같지. 그래서 허수는, 우리 실수는 거듭 제곱하면 계속 커지든지 거듭 제곱하면 계속 작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허수는 로테이션이 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거듭 제곱했을 때 숫자의 체계가 규칙성을 가지고 규칙성 있는 반복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허수는. 그래서 전자기파가 오르락내리락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거든. 이런 주기성을 가진 어떤 무언가를 표현할 때 왜? i라는 놈의 성질의 규칙적인 반복이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연속된 4개의 정수에 대해서 로테이션이 딱 되지. 그러면 임의의 i의 n승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n은 자연수겠죠? n이 뭐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i의 n승은 항상 답이 뭐예요? i. n이 m으로 합시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가 나오면 i의 n승은 언제나 마이너스 1.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정수가 나왔을 때 i의 n승은 얼마다? 마이너스 i다. 4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나왔을 때 i의 n승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이런 로테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성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굳이 새로운 기호를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까 생각해봐.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 x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루트 2 제곱하면 뭐가 돼? 2지. 거기다 i 하나 딱 옆에 붙여놔. 그럼 제곱하면 뭐가 될까? 얘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얼마?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어떤 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뒤에 뭐만 붙이면 돼? i만 붙이면 끝나. 선생님, 저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되는 수가 궁금합니다. 아, 그 수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뒤에 얼마 붙이면 돼? i 붙이면 돼. 제곱되면서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는 수가 정의됐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앞에 어떤 수가 마이너스가 붙어도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모든 수를 표현이 가능한 상태가 됐네? 이해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배워야 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잠깐 요 얘기를 하고 가야 돼. 음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배워봅시다. 음의 제곱근의 성질. 자, 음의 제곱근의 성질은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야. 음수의 제곱근. 자꾸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냥 제곱근의 성질은 그냥 이렇게 계산했으면 됐잖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반드시 앞에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성질을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음의 제곱근의 성질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아요. 원래는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앞에는 마이너스가 뽑아져 나온 결과가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는 뭐야? 둘 다 양수일 때는 그냥 된다라는 거 배우고 이런 상태일 때는 얘가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다면 가운데 나머지 상황은 뭔가요?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이고 얘가 음수인데 얘가 양수인 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쵸?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그냥 이거야. 알겠어요?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뽑혀야지 등호가 성립돼. 알겠어요? 자, 그거를 증명하겠습니다.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뻥치지 마세요. 자, 프로 1번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는 이미 증명됐으니까 안 해도 되죠? 이미 이렇게 된다는 것 제곱근의 정의를 통해서 증명했잖아. 그쵸? 얘가 어떤 수냐? 제곱하니까 AB가 되는 수다. 그래서 증명 끝났었지. 그럼 두 번째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일 경우는 뭡니까? 그러면 숫자로 얘기를 들어줄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어. 근데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원래 새로운 표기법이 뭐예요? 루트 3 바깥에 i 붙이면 되지. 얘 왜 제곱하면 마이너스 3 되는 수란 뜻이잖아. 얘 제곱하면 루트 3의 제곱 3, i의 제곱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1번 증명법에 의해서 얘 앞에 거는 루트 6이 되지. 그 다음에 i 이렇게 뒤에 붙을 수 있지. 그런데 기호의 정의상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수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는 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6으로 표현할 수 있지. 즉 i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실제로 곱해진 것처럼 나왔지. 얘 제곱해도 마이너스 6, 얘 제곱해도 마이너스 6, 얘 제곱해도 마이너스 6, 얘 제곱해도 마이너스 6. 다 같은 수가 확실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자로 쓰면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A는 양수인데 우리가 B가 음수니까 B를 마이너스 Q라고 하고 Q를 양수라 하자. 그쵸?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Q라고 할 수 있는데, 그치? 그게 이 뜻이죠? 그럼 양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Q의 정의상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Q가 되는 수는 루트 Q 뒤에 i를 붙이면 되지. 이제 둘 다 양수가 됐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합쳐서 계산해도 된다는 걸 앞에서 이미 증명이 됐지. 그리고 i를 이렇게 붙였지. 다시 정의상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Q가 되는 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랑 같은 거잖아. 그럼 i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따라서 i가 안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AQ 이렇게 되지. 헉.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Q라고 분리시킬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Q는 뭐야? B. 합쳐졌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큰 거는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둘 다 음수일 때는 선생님 정말 마이너스가 뽑혀져 나옵니까?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우리 이렇게 합시다. 숫자로 한번 예를 들게요. 숫자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봐봐. 여러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루트 6이잖아. 그럼 과연 얘하고 얘하고 같을까? 그게 의심이 드는 거지. 사실 다르죠. 자, 얘는 왜 그러냐면 루트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을 양수로 바꾸면 2 해놓고 i 뽑아줘내면 되고,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뽑아내고 i 뽑아줘내면 되지. 곱할 때 i 곱해지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되고 양수끼리 곱하면 루트 6이지. 그런 다음에 루트 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과 같지. 그러니까 이 두 수가 곱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에 주의하라는 뜻이야.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를 곱할 때랑 뭐가 섞여 있을 때, 새로운 수의 체계가 섞여 들어왔을 때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뭐하라? 계산에 주의하라라는 풀이법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면 우리가 A를 마이너스 P, B는 마이너스 Q 하면 P는 양수, Q는 양수 이렇게 정의하면 둘 다 음수죠. 그런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마이너스 P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Q인데, 표현상 얘는 루트 PI로 하고 얘는 루트 QI로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P고 루트 P, 루트 Q인데 양수일 때는 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쓰고, 그런데 실수의 특성상 양수 곱하기 양수나 음수 곱하기 음수나 결과가 같잖아. 그러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되면서 얘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쵸? 자, 선생님 이거 왜 자꾸 증명해준 게 시험에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지 않으면 내가 왜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실전에 다음은 어떤 바보가 라는 말은 안 나와요. 어떤 바보가 1 이꼴 마이너스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어딘가 틀렸겠죠? 틀린 곳을 찾으세요. 근데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놈들도 있어. 자, 1은 루트 1이죠? 그쵸? 루트 1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i 곱하기 i여서 마이너스 1이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3번이 틀렸죠. 자, 왜 틀렸죠? 역연산에 주의하세요. 마이너스가 꼭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합쳐진 놈이 분리될 때도 마이너스가 빠질 수 있다 이 뜻이 알겠어요? 둘 다 음수일 때는 쪼개거나 합쳐질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지 무조건 쪼개지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자, 수학은 논리 학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증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모든 증명은 다 한 번씩 해보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나는 이거는 아는데 증명은 못합니다. 그럼 계속 수학 못하는 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질이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네요. 이건 편집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음의 제곱근의 성질을 가는데, 루트 B분의 루트 A가 우리가 기존의 실수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이게 합쳐줘도 됐었죠. 근데 이런 계산법에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복소수 체계로 넘어가면 언제나 항상 이렇지 않음을 주의하세요. 단 A가 양수고 B가 음수이면 얘는 부호 좀 다르네. 이것일 때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계산될 때 마이너스를 뱉어내고 합쳐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주니까 일단 계산을 떠나서 이 조건을 외우는데 애들이 좀 힘들어요. 아까 둘 다 음수일 때는 I가 튀어나온다 생각하니까 그냥 딱 이해가 되고요. 그쵸? 근데 이거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리 외우는 방법부터 해주시면 나한테 전달해 주시면 분모하고 분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분모 분자란 말을 붙일 때 왜 분모라고 했지? 엄마가 아들. 그래, 엄마가 아들을 업으니까. 그렇지. 자,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누가 더 힘들어요? 엄마가 더 힘들죠.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예요. 알겠어요? 밑에가 더 힘든 거예요. 자, 분모가 마이너스다. 분모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분모가 마이너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일어나는 그 숫자의 보기를 한번 봐야 돼요. 그게 정말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를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은 루트 3i분의 루트 2라고 하고, 그쵸? 그 다음에 i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옮겨져야지. 우리 분자로 바꿔줘야지. 3분의 2x가 분자로 있어야지. 이걸 3분의 2x라고 이렇게 쓰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하면 그 과정 속에서 마이너스가 뽑히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루트 3분의 루트 2 i에 있는 분자에 있는 i를 옆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얘는 양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합쳐서 쓸 수 있고 i를 집어넣을 때 루트 전체 안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지. 자, 이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마이너스는 밑에다 갖다 붙여도 되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딱 통째로 나눌 때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이제 증명을 하면 A는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우리가 B를 마이너스 Q 해놓고 Q는 양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음수다. 그래서 루트 B분의 루트 A를 똑같은 거야. 숫자로 표현하자 얘기야. 마이너스 루트 Q, 루트 A로 쓰면 얘는 루트 QI가 되고 루트 A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 i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뽑혀져 나오고 루트 Q분의 루트 A하고 분자에 있는 i는 옆에 써도 되는 거고 합쳐지면서 루트 Q분의 A가 되고 i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Q분의 A 되는데 마이너스 Q가 B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뽑히더라. 알겠습니까? 자,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할 때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산할 때는 음의 제곱근의 성질은 실제로 계산할 때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만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2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깜빡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뭐지? 하나 음수가 하나 양수면? 그럴 때는 둘 다 음수가 아니니까 그냥 곱해서 끝이야. 다만 답을 쓸 때 혼선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루트 i로 쓰자 이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뭐 타워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루트 마이너스 3은 다 뭐로 바꿔주면 돼? 루트
3i로 바꿔줘 놓고 이거 곱하면 얼마야? 루트 6i 끝나는 거야. 알겠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래요. 분모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빼고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놓고 여기 마이너스 빼고 여기 i 붙일래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 루트 3i분의 루트 2로 바꿔서 얘는 그냥 루트 3분의 2고 얘는 i분의 1이잖아. 얘를 i 곱해가지고 어떻게 바꿔? 마이너스 바꿔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이거 좀 필요 없어. 계산을 할 때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나오면 루트 3i로 바꿔주고 계산하면 다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답의 형태에 쓸 때 답의 형태에 이렇게 음수적인 표현을 하지 말고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해야지 맞는 거야. 알겠어요? 어차피 i가 뽑힌 상태로 답하는 게 룰이기 때문에 어차피 바꿔줘 놓고 계산하면 이런 거 틀릴 염려가 없다. 오케이? 그리고 실전 문제에서는 거꾸로 뭐가 나오느냐? 요 앞에 있는 조건을 잘 챙겨라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자,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실전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루트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x 플러스 2 이꼴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 쓰고 다음이 성립할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세요. 이걸 먹습니다. 자, 고3 애들 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3 정도 됐습니다. 수상화가 가물가물해요. 보자마자 양변 제곱합니다. 오! 양변 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 이고 뭐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죠.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 그리고 뭐지? x자법인가? x자법. x 플러스 2 이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꼴 x 마이너스 3 쓴 다음에 뭐지? 그럼 뭐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꼴통이 푸는 풀이들이에요. 루트만 보면 빨리 제곱해버려.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래놓고 답안지를 딱 보면 아, 내가 수상해서 뻥커 났구나. 그래서 어디 수상어도 다시 해주는 데 없나 이러고 있는 거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루트인데 마이너스 빠지면서 루트 합쳐졌지. 똑똑한 고1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요? 아, 밑에가 힘들구나. 위에는 양수이고 밑에는 음수이고다라는 조건을 끌어내는데 많이 쓴다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은 거 아니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얘 완전 제곱식이지? x가 3보다 작지? 지워지면서 부호 바뀌어서 나오는 거. 얘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양수지? 그냥 나오는 거. 지워지고 답이 2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응용 문제 들어갑니다. 실제 고3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고3.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위아래를 바꿉니다. x 플러스 2 루트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3일 때 루트 이건 고1 때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도 이과 애들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알겠어요? 이과형이야, 이과형. 문과는 절대 안 나옵니다. 수학이 왜 꼼꼼히 따지는 습관이 중요한지를 자명하게 나타내는 실전 문제인데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풉니다. 얘랑 똑같이 풀어요. 야, 이거 마이너스 뽑아져 나왔네? 그러면 x 플러스 2가 뭐야? 음수겠네? 그치? x 마이너스 3이 양수겠네?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얘가 뭐야?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얘 음수니까 부호 바뀌어서 나와서 지워지고 답이 뭐네? 답이 마이너스 얼마? 8이네. 이렇게 해서 틀립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 범위 자체가 말이 돼? 안 되지. 세상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3보다 큰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풀어? 텍스트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면 얘가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두 개요. 0이면 되지. x가 3이란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3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고 3 대입하니까 5-3에서 답을 2라고 써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전형으로 들어가면 처음 배울 때는 이거라도 주의하고 실전에 있을 때는 이게 성립할 조건은 사실상 뭐야? 사실상 여기에 부호 들어가겠죠? 그죠? A가 0일 때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 안 나와요. 나중에 고3 가면은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꼼꼼하게 따져 들어가느냐? 논리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 내가 만들어낸 식에 모순이 없는지 확실하게 규명하고 문제를 푸느냐? 유사한 형태를 인식해서 푸느냐? 그죠? 그런 학생들을 구별해내려는 문제들이 자꾸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요걸 경험치로 삼아서 이 문제를 또 외우지 말고 앞으로 어떤 습관을 갖고 들여라?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그 풀이 하나하나를 따지듯이 보는 습관을 빨리 들여야 돼요. 알겠어요? 고등학교 가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눈앞에 시험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겁이 나잖아. 할 것도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과 수학에 대한 학습 습관이 안 만들어져. 눈앞에 있는 시험 잘 보다가 그냥 고3이 돼버리는 거야. 잘 보기 위해서 막 요령과 타협하고 기출문제 타협하다가 사고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고 싸매고 꼼꼼히 따지고 이런 연습은 중3 때 해결해놔야 돼요. 선행을 하면서 같이 가야 돼, 같이. 이것도 그냥 지식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필기해놓고 땡치겠다 하지 말고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그 절차를 중시하는 연습을 배워가면서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필기하세요. 잠깐 쉽시다. 자, 복소수 배우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샵이에요. 아니. 샵 4. 샵 4번. 이제 복소수의 정의와 정의란다. 복소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복소수가 뭡니까? 말이 좀 얄쌍꿀렁한데. 첫 번째, 복소수의 정의.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의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복소수 문제 풀 때 정의를 몰라가지고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막연하게 생각해서. 자, 복소수의 정의는 뭐냐면 실수와 허수를 합쳐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되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복소수의 정의는 A,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 I 꼴로 표현되는 수야. 이거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 여러분 유리수의 정의가 B분의 A 해놓고 정수분의 정수 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수였지.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1일 때 나오는 정수들도 유리수 범위에 들어갔었지. 똑같아. B가 0이면 앞에 뭐가 나와? 실수가 나오지.
그래서 복소수의 실수가 포함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i는 그러면 복소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허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허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허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잠깐 비교를 해주면 허수의 정의는 실수가 아닌 모든 수야. 그 중에는 복소수도 있고 복소수가 아닌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루트 i 이런 수들은 허수인데 복소수는 아니야. 왜? 루트 i를 실수 플러스 실수 i 꼴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그냥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고교 과정에서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근데 문제를 풀다가 어쩔 수 없는 문제의 구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 등장을 하나?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 잘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 복소수라는 거는 뭐냐면 복소수는 a 플러스 bi 실수 플러스 실수 i 꼴로 표현되는 모든 수인데 이 앞에 있는 놈을 복소수의 실수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b를 허수부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할 점 bi는 허수부가 아니에요. 허수부는 허수 부분의 실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실수와 허수부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b가 0이면 복소수는 뭐가 되어버리죠? b가 0이면 그렇죠. a 플러스 bi가 그냥 a가 되면서 실수 전체를 다 포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복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를 아우르면서 두 가지 다른 숫자를 더 추가적으로 아우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물론 b가 0이 아닌 거 두 가지 다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나죠.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게 있고 b가 0인 건 했으니까 b가 0이 아니면서 b가 둘 다 0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는데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니면 복소수가 bi꼴로 나오죠. 이거를 우리를 순허수라고 얘기합니다. 복소수는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는 거. 순허수. 그럼 얘는 뭡니까? 이게 일반적인 복소수의 표현이죠. 근데 얘는 그냥 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수의 총칭은 아니다. 알겠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 복소수는 보통 a 플러스 bi는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z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보통 z라고 많이 써요. z는 a 플러스 bi이고 ab는 실수이다 이렇게 되면 복소수지. 다음 복소수 z가 실수가 될 조건이 뭘까? 1번 이런 복소수가 실수가 될 조건? 뭐가 사라지면 돼? b가 0이면 되지. 유리수의 정의처럼 분모가 1이면 정수로 바뀌지. 두 번째, 복소수 z가 순허수가 될 조건은 뭡니까? a가 0이고 좀 더 꼼꼼하게 b가 0이 아니어야죠. 둘 다 0이면 어떻게 돼? 실수 0이 나와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복소수의 성질. 복소수 중에서 실수인 복소수는 제곱하면 뭐가 돼? 실수인 복소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잖아. 그런데 순허수인 복소수는 제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0?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그냥 허수는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제곱한 거 한번 보여줄게. 1 플러스 i를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똑같아. 분배 법칙 이런 거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선생님이 딱히 하지 않은 건 그러니까 기존의 수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덧셈에 대한 거 다 성립하는 거야. 4 플러스 2개 곱하면 2i인데 2배에서 4i 플러스 i의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3 플러스 4i 이렇게 되죠. 3 플러스 4i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소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0하고 누가 큰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 체계가 다르니까. 비슷해요. 체계가 다르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거는 수직선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들을 전부 다 하나씩 올려놓으면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대. 자, 반전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역발상을 하면 허수는 올려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리가 없어. 실수가 다 채워진 거야. 수직선에 올려놔야지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고 왼쪽에 있는 수가 작은 수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허수는 올려놓을 수가 없어. 알겠어요?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몰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수는 대소 관계가 없는 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실수는 대소 관계가 반드시 알 수 있는 수가 바로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실수를 배움에 따라 항상 이놈 기호의 정의가 뭐고 그놈 대소관계 어떻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퀴즈 물어봅시다. 뭐? 2i하고 3i하고 누가 더 클까? 몰라요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100 플러스 2i하고 300 플러스 2i하고 누가 더 클까? 아, 네? 모른다야. 알겠어요? 제발. 선생님 빼면 똑같은 거 빼고 얘가 더 많이 있으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빼가지고 더 크다는 실수끼리 할 때 수직선상의 거리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해 놓은 거라서 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들은 수직선 위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못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뭘 딱 박아놔야 되냐면 I 들어가면 무조건 대소관계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다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게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빨갱이로 한번 해볼게요. 성질 중에 요 두 가지하고 얘하고 좀 비스무리 하잖아. 그쵸? 그래서 요렇게 물어봅니다. 복소수 Z가 제곱하면 음수가 될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복소수 똑같이 해놓고 다음 복소수가 제곱하면 음수가 될 조건? 순호수가 될 조건이니까 뭐야?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치? 네 번째, 제곱하면 다음 복소수가 제곱하면 양수가 될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럼 뭐죠? 실수. 그럼 A는 뭐야? A는 0?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어야 한다? 가정답이지. B만 0한 놈들은 돼야 안 돼, 이거. 실수가 다 제곱하면 양수가 돼요? 0은 0이 되잖아.
근데 A가 0이 아니어야지. 약간 다르죠, 얘랑.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알겠어요? 제곱하면 양수가 될 조건은 0이 아닌 실수가 될 조건이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답변을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순간이동을 해야 돼서. 자, 몇 가지 계산 문제 풀어주고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질문도 좀 받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좀 해봅시다. 자, 1-i, 1 플러스 i에 15승으로 2015년도에 맞춰가지고 나왔어. 15승을 계산했어. 자, 2015승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해요. 뭐 하자는 얘기야? 규칙성 찾자, 그런 얘기야. 허수는 꼭 i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허수가 로테이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허수가 로테이션 가능성을 열고 있어. 실수는 이렇게 못 구해요. 이게 되게 많이 곱하더라도 규칙성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것만 간단히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분모의 실수화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분모의 실수화. 분모를 실수로 만들려면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1 플러스 1. 그렇지. 유리하고 똑같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맞습니까? 완전 제곱하면 뭐가 돼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먼저 합시다. 더하기 2i 됐지? 빨갱이. 어이씨, 미쳐.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지워지죠. i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가 2분의 2i가 되지. i가 되지. 자, 주어진 식은 i의 2015승이야. i의 2015승은 i의 4승이 몇 번 들어가? 4, 5, 20, 4, 32하고 두 번 더 있죠. i의 4승은 다 1이지. 이건 얼마? 마이너스 2번. 두 번. 아, 세 번인가? 아, 세 번이구나. 마이너스 i.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나? 두 번째, 뭐. 3-2i분의 2 플러스 3i 더하기 3 플러스 2i분의 2 마이너스 3i 계산하세요. 자, 일단 구조부터 봅니다. 허수라는 걸 떠나서 계산의 구조가 분수식이야. 그럼 분수식으로 계산하려면 두 개 뭐 하면 돼요? 통분해서 더하시면 돼요, 그냥. 자, 통분합시다. 3-2i, 3 플러스 2i로 통분시키고 2 플러스 3i 곱하기 3 플러스 2i 2 마이너스 3i 곱하기 3 마이너스 2i 그쵸? 처음 계산하는 거니까 자, 합차의 곱 그대로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 다 적용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2i의 제곱하면 2i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실수부만 계산하면 2, 3은 6. 그쵸? 이렇게 하면 4i, 9i 하니까 13i. 맞아? 3i하고 2i 곱하면 마이너스 6. 그쵸? 지워지네. 자, 플러스 2, 3은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에다가 마이너스 9i를 하니까 마이너스 13i. 마이너스 3i하고 마이너스 2i 곱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13i 마이너스 13i 지워지네? 얘는 얼마? 0. 자,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뭐다?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어요? 선생님 답 쓸 때 분모 꼭 실수화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얘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통분한 거지 이거 분모 실수화해서 계산한 거 아니야.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식 계산할 수 있었으면 식의 값 구하기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똑같아요. 수의 체계를 배우면 수의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워? 그 수의 성질들을 배워. 그렇죠? 무리수하면 제곱근의 성질 해서 막 루트가 벗겨지는 성질 배웠잖아. 수수가 뭐야 이거? 수를 배울 때는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 뭐 배워? 그 기호의 성질들 조심할 거. 그죠? 뭐 위험한 거.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부호 잘 보면서 빼세요. 이게 다 계산 방법에 대한 주의할 점 같은 것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배워? 실수는 대소관계 배우고 우리는 대소관계가 뭐 없다라는 거 배우고. 그죠? 이런 것들. 그 숫자를 점점 더 정확하게 규명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교환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배우고. 그쵸? 계산법 배우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숫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수체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수체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웁니까? 식이지. 수를 배우지 식을 배워야지. 식의 값 구하기를 배웁니다. x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x 상승 더하기 2x제곱 이거 계산하세요 풀듯이 x가 1 마이너스 2i일 때 x 상승 마이너스 2i의 제곱을 계산하세요 이런 거 배웁니다. 알겠어요? 자, 그걸 배워보겠습니다.